뭐라고? 아유, 잘하셨어요. 지나가다 내가 툭 치면 20, 18 이렇게 얘기해야 돼. 알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하고 부닥쳤으면 20, 18 이렇게 해야 돼. 알겠니? 물론 상대가 생김새가 오나 하면 해도 되는데 우락부락 하면 말하지 마. 속으로 20, 18 이러고 가면 돼. 알겠습니까? 진짜야. 20, 18만 알면 여기 있는 단어들은 외우려고 외운 게 아니라 외워졌다고 치자. 그럼 20, 18만 알면 돼. 그러면 주기율표를 알게 된 거야. 그러면 오늘 배워야 되는 공유결합, 이온결합, 사실 결합이 하나 더 있어요. 금속결합이라고요. 화학결합, 이걸 합쳐서 화학결합이라고 하거든.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냐면 통합과학 1회 중간 기말고사 범위 수업하고 있는 중. 그게 여기 다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배우면 통합과학 1은 절반은 3분의 1이 끝난 거예요. 원래는 3분의 1 정도 화학은 다 끝난 거고. 자, 20, 18만 기억하다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 하던 얘기 할게요. 그렇다면 비활성 기체가 아닌 원소가 있죠. 20, 18이 아닌. 근데 주기율표는 1번부터 20번까지는 외우셔야 돼요. 20개 중에서 20, 18을 뺀 나머지 17개가 있잖아. 그 원소는 어떻게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기 위해, 여기서 잠깐 전자 배치라는 말의 뜻은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게 보지 마. 그냥 나는 쉽게 할게. 전자수. 배치라는 거는 사실 두 개 단어가 들어있어요. 위치와 수를 다 같이 표현하면 배치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위치가 어디 있어? 저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랑 몇 개 있어, 몇 개 있네, 몇 개 있네를 합쳐서 배치하자. 그럼 위치와 수를 같이 정해줘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 쉽게 하면 전자수만 따지면 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어떤 원소냐면 20, 18이 아닌 애들은 20, 18과 같아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 전자를 버려요. 아니면 얻어요. 내가 어떤 원소가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같아서 중성이야. 인 상태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20, 18이 되는 걸 좋아해. 전자들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어떤 애가 있냐면, 나트륨이 있다고 치자. 자, 지금은 내가 알려줄게요. 나트륨의 원자 번호가 11번이에요. 라는 말의 뜻은 전자의 개수도 11개란 뜻이거든. 근데 다시 할게. 어떻게 하고 싶어? 20, 18이 되고 싶어. 그러면 방법은 11개 중에 9개를 버리던, 1개를 버리던, 7개를 얻든 셋 중에 하나를 택하면 되겠지. 이유 없어. 20, 18이 돼야 돼, 무조건. 근데 제일 편한 게 뭐야? 하나 버리는 게 제일 간편하잖아. 그래서 나트륨은 하나의 전자를 버려요. 하나를 버렸다고 해서 플러스 1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하나, 마그네슘을 잠깐 볼게요. 마그네슘의 원자 번호는 12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다? 무조건 이유 없어. 20, 18이 돼야 돼. 그럼 10개를 버릴래? 2개 버릴래? 6개 얻을래? 딱 봐도 느낌이 오죠? 아, 얘는 2개의 전자를 버리겠구나라는 게 나오는 거지. 그럼 한 번 더. 이제 너희가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 알루미늄이 13번이에요. 그럼 얘는 뭔 짓을 할까? 전자를 3개 버리겠죠. 하던 얘기를 또 해볼게. 플로오린이라고 있어요. 얘 원자 번호가 몇 번이냐면 9번이에요. 자, 이제 대답할 수 있어. 얘 어떻게 20, 18만 기억해. 어떻게 하려고 해? 하나를 얻으려 하겠지. 산소를 보십시다.
산소의 원자 번호가 8번입니다. 됐어. 대답할 수 있어. 속으로 대답해도 되고 겉으로 대답해도 돼. 어떻게? 두 개를 얻으려 하겠지. 한 번 더, 한 번 더. 이번에는 질소가 있어요. 얘 원자 번호가 뭐냐면 남자들끼리 이렇게 손잡고 뭐 그러면 생각 많아져. 만약에 그건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존중하는데 나한테 그러면 손모가지 자른다. 아니야, 아니야. 그러지 마. 지지야. 원자 번호가 7번이에요. 어떻게 할까? 대답할 수 있겠지? 3개를 얻겠죠. 나왔으니까 좀 긴 거 해볼까? 염소라고 있어요. 얘 원자 번호가 17번이에요. 어떻게 할까? 하나를 얻어서 18이 되게 보겠지. 칼륨을 해볼까? 칼륨, 칼슘, 뭐, 그놈이지만, 칼륨이라고 있어요. 얘 원자 번호가 19번입니다. 어떻게 할까? 하나를 버리겠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얘가 잃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18이 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냥. 그래서 비활성 기체, 비활성, 비 아닌 활성, 변화가 안 되는 안정한 상태가 되기를 원하거든. 이걸 우린 또 말이 길어. 비활성 기체가 아닌 원소들은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져서 안정하려고 해. 말이 길어. 줄이자.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 줄어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옥텟 규칙에서 왜 하필 옥텟이라는 말이 들어갔을까? 알겠지만 문어가 영어로 뭐예요? 옥토퍼스라고 하지. 걔가 왜 옥토퍼스일까? 8개 있어서 다리가. 그 다음에 음악에서 보면 5선지 안에 한 옥타브, 2옥타브 하지. 왜 한 옥타브라고 할까? 8개 음이 있어서. 마찬가지로 이를 제외한, 아까 여기 그림 봤을 거야. 첫 번째 2개, 두 번째 8개, 세 번째 8개. 8개를 만족하거든. 물론 헬륨일 때를 제외하고는 가장 바깥쪽 껍질에, 가장 바깥쪽에 8개이면 안정된 거거든. 그래서 8개가 되어지려고 해, 옥텟 규칙이라고 해, 라고 한다는 거지. 오케이. 여기까지는 됐어요. 여기까지는 나쁘지 않아.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메시지가 하나 있다. 18을 외웠어. 그러면 잃을지 얻을지가 정해질 거야. 이때 반드시 원소의 원자 번호를 알면, 그 다음에 18이라는 걸 알고 있다면 이유 없이 우린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해. 얘들이 전자를 잃을지 전자를 얻을지가 정해지겠지. 얘 번호 알아. 얘가 15번이야. 15? 15. 뭐 어떻게 18을 생각 누가 제일 가까워지겠어? 얘가 제일 가까워지겠지. 마음에 안 들어? 얘보다 얘가 더 가까워지겠는데? 그렇겠지. 얘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3개를 얻겠네. 이해됐을까? 그래요. 그래. 이것만 알면, 그래서 주기율표상에서 원자 번호를 아는 거가 지식이라면 이 옥텟 규칙을 이용하면 활용할 수 있어요. 왜? 이쪽으로 와볼까요? 요 아이들을 뭐 하냐면, 얘네들은 전자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애들이야? 숫자만 보면 잃으려고 하는 애들이지. 얘네들을 따로 모았어요. 뭐라고? 금속 원소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어떻게 얻어서 비활성 기체와 같아지려고 해. 그러면 얘는 금속이 아니에요. 라고 해서 비금속 원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가 전자를 잃어서 된 아이들을 우리는 양이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금속 원소 양이온을 동급시 취급해요. 근데 정확히 따지면 잃어서 비활성 기체와 같아지고 싶어 하는 원소는 금속 원소. 그래서 잃어서 비활성 기체와 같아졌어. 그러면 이제 양이온. 잃어버릴 애야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거의 같은 거다라고 보셔도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구별해야지만 문제를 푸는 문제는 안 나올 거야. 대학교 때까지도 안 나와. 하지만 금속, 비금속, 금속, 양형 요 정도는 버린 애들. 그래서 얘가 되는 애. 이쪽도 보자.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음이온이라는 말을 쓰기로 했다고 해요. 이해가 되었을까요? 오케이. 자, 여기서 한 김에 쭉 할게. 여기까지는 어렵진 않지? 들을만 하지? 조금 어색하면은 괜찮아. 다시 영상 보시면 돼요. 최소한 두세 번만 보면 어렵게 느껴지진 않아. 키포인트를 잡고 가면. 자,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하나 또 있어요. 아까쯤에 내가 뭐라고 했냐면 원소는 뭐라고 했냐면 양성자의 개수랑 전자의 개수가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걸 원소라고 얘기해. 그런데 이것처럼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다 보니까 전자를 버려서 옥텟 규칙을, 전자를 얻어서 옥텟 규칙을. 그러면 여기서 가자. 전자를 버려서 전자를 잃어서 옥텟 규칙을 만족했어. 그러면 여기 I랑 여기 I로 끌고 내려가면 버려졌으니까 얘가 정기적으로 플러스, 얘가 정기적으로 마이너스일 거야. 근데 얘가 잃어버렸으니까 얘가 상대적인 수가 더 많은 거죠. 오케이. 이번에는 전자를 얻어요. 전자를 얻어서 그러면 얘는 그대로 있는데 얘가 더 늘어났으니까 얘가 상대적으로 많은 거지. 여기서 다시 한번 같았을 때를 원소라고 부른다면 여기서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같지 않았을 때를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이온이라고 불러요. 하기로 약속했대요. 그러면 이온이 별거 아니야. 이온이 들어는 봤지만 얘가 뭐냐면 별거 아니야. 얘 되려고 버리거나 얘 되려고 얻는 애. 그래서 둘이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같지 않아지네. 그 중에 어떻게 전자를 잃어서 쟤와 같아지려고 하다 보니 된 이온. 얘가 상대적으로 많네. 전자를 잃었더니 얘가 상대적으로 많아서 양이 더 많아서 같지 않은 이온. 얘는 얻어서 얘가 더 많아. 마이너스가 더 많아. 그래서 얘를 음이온이라고 부른다는 거지. 결국엔 이온은 뭐냐면 여기서 출발한 거야. 원래 같았다가 얘가 되려다 보니 잃어서 쟤가 될 건지 얻어서 얘가 될 건지 그래서 잃어서 얘가 됐어. 그렇게 된 애를 양이온, 얻어서 쟤가 됐어. 음이온이라고 한 거지. 그러니까 원자와 이온을 따로 놓을 수가 없는 애야. 같은 애야.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구별하는 순간 헷갈리기 시작하고 왜? 생각해보자. 학교 선생님 어찌됐건 너희들은 학교 내신을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학교 선생님 문제를 내실 거야. 그러면 학교의 물리 선생님, 화학 선생님이 학교의 화학 선생님. 미안한데 너희들 학교 선생님 무시하면 안 돼. 저 선생님 정말 재미없게 가르쳐. 뭐야 막 이러는데 미안하지만 그분들은 나름 전공자들이야. 비전공자는 여기 강사가 선생님이 될 수 없어요. 그들은 그 학과를 전공한 분이야. 대학교 때. 그럼 그 학교를 가려고 중고등학교 때 과학을 잘했을까 못했을까? 잘했겠지. 그러니까 그 과를 갔겠지. 실제로 내 제자 중에 학원을 오래 하다 보니까 생기는 에피소드인데 내 제자가 대성고등학교 물리선생으로 들어갔어. 근데 우리 학생이 선생님 혹시 이 선생님 아세요? 누군데? 사진 보니까 누군지 알겠어. 왜냐면 졸업한 지 오래됐으니까. 나 얘 아는 선생님, 카이사 원장님 안다는데요? 예전에 물리 수업을 들었었대, 나한테. 그래서, 순간, 매치가 안 되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그 여학생은 물포자거든? 근데 대성고등학교 물리 선생으로 갔어. 그러면 가서 나한테 톡 보내라고 좀 얘기 좀 해줘봐. 내가 먼저 톡 보내면 좀 없어 보이지 않니? 그래서 보내봐 그랬더니 연락이 왔어. 그래서 잘 지내시냐고. 그래서 내가 첫 마디가 뭐였냐면 너 물포자 아니었니? 내가 알고 너 물포자인데 어떻게 대성 물리 선생으로 갔냐? 그랬더니 성적 맞춰 가다 보니까 물리학과 갔대.
그래서 그럼 너 대학 다니면서 물리 잘했어? 했더니 못했대. 근데 너 왜 물리해? 했더니 지원했는데 거기가 TO가 나와서 지원했대. 근데 내가 한마디 했지. 빨리 전향해라. 했더니 아니 요즘 자기 되게 물리 공부 되게 열심히 하고 있대. 아 물론 지금 그 선생은 기간제였으니까 다른 데로 갔어. 지금 대성이 없어. 다시 할게. 학교 선생님들 똑똑해. 니네가 봤던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하신 분들이세요. 생김새가 좀 없어 보이는 거, 뭐 이런 것 뿐인 거지. 되게 똑똑하신 분들이셔. 다시 할게. 화학 선생님들은 머릿속에 화학의 지식이 얼만큼 있을까? 너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들어있어요. 그 선생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수준을 낮춰줘서 문제를 내주는 거야. 니네들 연맥이려고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자기 수준의 지식에 최대치로 낮춰서 너희들 눈높이에 낮춰주는데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돼야. 엿먹어봐라 이러고 내지 않아. 너희들이 봤을 때 엿먹었네 이러고 한 거지 엿먹으라고 준 거 아니야. 최소한 이 정도는 풀어야 되고 이 정도는 해석해야 돼. 이것도 안 되면 네가 어떡하려고 라고 하는 거지. 그러려면 출제할 때는 가장 기본적이고 근간이 되고 핵심적인 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내세요. 쓸데없는 군더더기 공부하지 말고 포인트를 정확히 잡아서 공부하세요. 그러면 다시 출제내는 선생님의 생각하고 내가 공부하는 생각이 비슷해야 멀리 안 가고 같이 교집합이 만들어지면 질수록 문제의 정답률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네들 마음대로 공부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공부했는데 성적 안 나와. 이런 말해서 되게 미안한데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나와. 공부를 한 척 했거나 성적이 나오는 방향으로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가끔도 이런 얘기해. 애는 성실한데 성적이 안 나와요. 그러면 위로는 같이 해주지만 공감은 안 돼. 했는데 왜 안 나와? 했는데 나와야지. 그럼 두 가지야. 한 척 했거나 지 맘대로 공부한 거야. 나오게끔 방향성 있게 공부해야 되는데 자기 맘대로 공부한 거야. 여기서 문제. 중학교 때는 자기 맘대로 공부해도 성적이 나와요. 하지만 고등학교 때는 자기 맘대로 공부하면 성적 절대 안 나와요. 출제자의 의도, 문제의 의도, 개념의 의도 파악하는 방향으로 공부해야지만 성적이 나옵니다. 이게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야. 그래서 공부 방법을 빨리 바꾸셔야 돼요. 내 공부 스타일이 중요치 않아. 성적이 나오는 공부 방향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 똑같은 에너지를 투자하고도 성적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잠깐 군더더기 좀 쓸데없는 얘기 좀 했고 한번 껐다 켜줄래? 껐다 켜달라고 예준아. 네가요.